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자료실의 새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0-2021년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SNS 퀴즈 이벤트 아마라어 나라 이름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퀴즈 이벤트의 전체 모습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어로 된 10개 나라 이름을 알맞은 한국어 번역과 짝을 맞춰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10개의 단어를 화면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0개의 단어를 짝을 맞추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전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전제로는 아마라어 문자 체계가 표어 문자, 즉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마라어 문자 체계가 그 발음과 일관성이 없고 대응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라어 문자 체계가 각 소리에 해당되는 발음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마라어 문자 체계가 표어 문자라면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의 발음이 길수록 문자의 표기도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강물이라는 단어와 무구정 광대 다란이경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의 단어의 발음이 훨씬 길기 때문에 한글로 적었을 때의 표기도 훨씬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라어 문자 체계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발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문자로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대사관, 신진대사, 가요대상 같이 대사라는 비슷한 발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비슷한 문자열을 함께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라어에서도 아마라어 문자로 적힌 단어들이 비슷한 발음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자 체계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한번 대응 관계를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어의 길이가 표기의 길이와 발음의 길이가 일치하다는 점에서 가나와 카자흐스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나는 그 발음이 짧고 카자흐스탄은 한글로 했을 때 5글자가 될 정도로 발음이 깁니다. 그러므로 가나는 위에 있는 10개의 단어들 중 글자 수가 적은 것에 대응이 되고 카자흐스탄은 글자 수가 긴 것에 대응이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정을 사용해 보면 이란과 이라크와 같이 비슷한 발음 이라를 포함하고 있는 두 단어는 아마라어로 표기했을 때도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이 모두 스탄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라어 표기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라어, 에티오피아에서 사용하는 아마라어에서 한국을 부를 때 대한민국이라고 발음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어로 했을 때 사우스 코리아 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쪽 더하기 코리아 또는 코리아 더하기 공화국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부분은 발음을 표기하고 남쪽 또는 공화국이란 부분은 에티오피아 아마라어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표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남아공이란 단어도 한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임말입니다. 즉 영어로 했을 때 사우스 아프리카 또는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암하라어에서도 남쪽과 아프리카의 합성, 남쪽 아프리카 공화국의 합성 중에 하나로 표기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아공과 대한민국은 어떤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라크와 이란,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이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암하라어 문자 형태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단어는 두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글자짜리 단어가 4개가 있고 반대로 5글자 이상인 단어가 4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가나 또는 이란과 같은 한국어에서도 짧게 발음되는 단어들은 아마라어에서도 2글자 내지는 3글자로 표기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같이 이름이 긴 나라 이름들은 5글자 이상으로 표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라어 단어들을 한번 글자 수에 맞게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두 글자짜리에서부터 그 다음 세 글자, 네 글자, 이후 다섯 글자 이상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여기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글자짜리 단어 두 개가 앞에 두 글자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섯 글자짜리 단어와 여섯 글자짜리 단어의 끝 세 글자가 겹친다는 것, 그리고 두 단어로 이루어진 두 나라 이름의 앞에 단어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글자짜리 단어의 공통된 부분이 어떤 발음일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분을 공유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세 가지 쌍 중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글자 수가 제일 적고 발음이 제일 짧습니다. 그러므로 왼쪽에 있는 이 두 단어가 이란과 이라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이란이고 어느 쪽이 이라크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이란과 이라크가 단어의 앞부분이 겹치고, 마찬가지로 표기에서도 앞에 두 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암하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구나 라는 결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알아낸 것을 적는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암하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은 다섯 글자 이상인 단어, 오른쪽 위에 있는 두 단어 중에 끝부분 세 글자가 겹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암하라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것을 알아냈다면 우리는 이 끝부분이 겹친다는 것은 곧 단어의 끝부분, 뒷부분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기의 일부분을 공유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세 개의 단어 쌍 중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쌍이 이 두 단어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아공과 대한민국이 다른 표기를 공유하는 한 쌍이므로 오른쪽 밑에 있는 두 단어짜리 합성어로 된 나라 이름들이 남아공과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어느 게 남아공이고 대한민국인지, 위에 두 개 중에서는 어느 게 카자흐스탄이고 어느 게 파키스탄인지는 아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6개의 단어들을 지금 대응을 시켰는데 가나, 리비아, 베트남, 캐나다 4개의 나라 이름은 아직 다 대응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짧은 나라 이름인 가나가 두 글자짜리 아마라 문자로 두 글자짜리로 되어 있는 단어와 대응이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글자가 가, 두 번째 글자가 나를 표시하는 두 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글자가 가, 낫과 망치에서 낫처럼 생긴 글자가 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암하라어 문자 체계의 새로운 성질 하나를 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라 문자의 한 글자는 한 음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어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과 다르고 오히려 한국어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과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응 관계를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자에 대응되는 발음 글자를 찾았으므로 데이터에서 나가 등장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글자, 즉 삼음절로 된 나라 이름 중에 가운데 글자가 나인 것은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른쪽 아래의 이 단어는 캐나다에 대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 개의 글자가 각각 캐나다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란과 이라크가 각 음절이 한 글자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란, 이라크를 이라니은과 이라크로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쪼개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아래 중에 어느 게 니은에 해당하고 어느 게 크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니은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세운 가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두었던 화이트보드를 다시 꺼내고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낸다는 우리의 그 발견 사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라 문자의 한 글자는 한 음절 또는 자음 하나를 나타낸다고 법칙을 세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두 단어로 이루어진 나라 이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세 번째 글자가 그 밑에 단어의 두 번째 글자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아프리카 그리고 코리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왼쪽에 겹치는 부분이 남쪽, 영어로 사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위에 것이 남아프리카, 밑에 것이 남코리아, 즉 대한민국이 대응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나면은 또 알 수 있는 점이 위에 있는 두 단어의 세 글자가 스, 타, 그리고 니은 받침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니은 받침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세 글자짜리 두 단어 중에 위에 것과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물음표로 표시한 것 중 위에 것이 니은 받침에 해당하고 밑에 것이 크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단어는 이란, 밑에 있는 단어는 이라크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리아의 아 부분이 이 남아있는 단어의 세 글자짜리 단어의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와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글자짜리 단어 중 아로 끝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리비아밖에 없습니다. 즉 이 세 글자가 각각 리비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전체 리스트 중에서 현재 대응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단어는 베트남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네 글자짜리 단어가 베트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네 글자를 베트나 그리고 미음 받침으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을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캐나다의 첫 번째 글자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키읔으로 시작하는 카자흐스탄이 위에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캐나다의 첫 번째 음절이 그렇다면 캐가 아니라 사실 카였고 아마라어에서는 캐나다를 캐나다가 아니라 카나다라고 발음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단어가 카자흐로 대응이 될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단어는 파키스타 그리고 니은 받침 이렇게 다섯 글자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의 나라 이름을 모두 대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 이란, 이라크, 카나다, 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남쪽 코리아, 남쪽 아프리카 이렇게 가나, 이란, 이라크, 캐나다, 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남아공을 아마라어 단어에 대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아마라어 문자 체계가 표음 문자이며 이에 따라서 발음이 길수록 문자로 표기될 때도 길어지고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는 문자로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라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한 글자는 한 음절 또는 자음 하나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있는 네 글자짜리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 이름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끝에 두 글자는 이미 나와 있는 대응 관계에서 그대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두 글자는 하지만 1번 문제에 나온 데이터 중에 똑같이 생긴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한국어로 물음표 배아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계 지도를 펴보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배아로 끝나는 나라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사실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대응 관계를 밝혀낸 모든 문자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들의 한글 초성과 중성을 분리해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어의 리을에 해당하지만 영어에서 L 발음이 나는 리비아의 리 같은 글자와 코리아의 리 같은 글자는 사실 발음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비읍에 해당하는 발음도
영어 B 그리고 V 두 가지 발음이 있을 것이고 피읍에 해당하는 발음도 P, F 두 가지 발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게 되면은 암하라어 문자는 같은 자음을 공유하거나 같은 모음을 공유하는 글자들은 모양이 다소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중성 이를 공유하고 있는 글자들을 보게 되면은 리, 비, 이, 키가 오른쪽 아래의 끄트머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마라 문자는 각 글자의 모양이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글처럼 완전히 규칙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의 불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 아래의 끄트머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른쪽 아래 같은 끄트머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데이터에서 에가 여기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아하고 이 글자가 이와 같은 모양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즉, 이것이 사실 하나의 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이 에와 이라는 서로 다른 모음이 아닌 같은 이 모음을 나타내고 베트남은 베트남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비트남이라고 읽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베아가 아니라 비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 이름 중에는 비아로 끝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어떻게 읽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왼쪽 아래 부분이 약간 짧습니다. 근데 이러한 글자는 맨 윗줄에 자와 카가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획 중에 왼쪽 획이 약간 짧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자는 리을에 해당하는 열에서 왼쪽 아래를 끝 잘라낸 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즉, 이 글자는 라에 해당한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오른쪽 양옆으로 끄트머리에 이 획이 달려있는 T자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는 타 또는 트의 모양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끄트머리에 글리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 행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낸 바 있습니다. 즉, 이 글자는 T로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밝혀낸 사실을 모두 모아보면 라티비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라티비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발음을 가진 라트비아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라트비아가 내년에 제18회 국제언어올림피아드가 열리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퀴즈의 정답이 라트비아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트에 해당하는 글자가 존재함을 이미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라트비아로 적지 않고 라티비아로 적나요? 이것은 오타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도 외래어, 다른 나라의 이름이나 도시의 지명 같은 것은 여러 이표기가 존재합니다. 이탈리아와 이태리, 시칠리와 시칠리아, 보스턴, 보스톤, 미시간, 미시건 같은 것들이 그러한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암하라어에서도 라트비아가 표준이지만 라티비아가 기사나 여러 매체에서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언어에나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암하라어 그리고 암하라 문자가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